오늘은 2022년도 6월 5일입니다. 나 자정을 잠깐 넘겼네요. 오늘은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승 중에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이 수익 부정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적처럼 수익이 딱 붙도록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또 잘 되면은, 유튜브가 잘 되면은, 또 부적 같은 걸 하나, 한 장에 만 원씩 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쪽에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죠. 우리가 그 팹리스 기업이, 보통 앉아 팹리스 기업이 있고,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 파운드리와는 관계없는 거죠. 그 팹리스 같은 거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라는 거죠. 어,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은 보면은 애플이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도 시스템 반도체 만들죠. 시스템 반도체는 CPU, NPU, GPU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설계한다는 거죠. 그 기업에 맞게. CPU 같은 건 연산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이 약간 복잡하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설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캐패시트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이렇게 미세 공정을 해가지고 많이 만드느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설계는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다 한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뭐가 있냐면 그게 있죠. D램 있고 랜드 플래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D램 쪽을 나타내는 거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두 개 합쳐서 거의 70%, 세계 70% 이상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D램 쪽 말한 거, 랜드 플래시도 좀 포함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키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450조를 투자한다는데 거기는 5억과 반도체 쪽인데 저기죠. 그러면은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이상 가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업체는 두 개가 보통 대표적인 게 TSMC와 삼성전자죠. TSMC는 파운드리 회사에서 한 5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 13%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격차를 이제 메우겠다는 그 말인 거죠. 그럼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팹리스 기업이 있고 파운드리 회사가 있죠. 팹리스 기업은 그 설계하는 기업이고 파운드리 회사는 그걸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죠. 팹리스 같은 경우는 팩토리에 리스를 붙여가지고 리스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공장이 없는 기업, 즉 설계하는 기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앉아 보면은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팹리스하고 디자인 하우스하고 그다음 파운드리를 한다는데 팹리스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라 생각하면 되고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설계를 가지고 세부적인 설계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 설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파운드리라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 5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만 자체에는 디자인 하우스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잘하는 기업이 많아가지고 그 생태계 속에서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13%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디자인 하우스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시스템 반도체 중에 디자인 하우스 중에 가장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AD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그게 뭐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도 지금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AD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게 아니고 AD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대한 하우스가 형성됩니다. 돼야 되죠. 원래는 AD 테크놀로지가 TSMC의 그 디자인 하우스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TSMC와는 계약을 파기하고, 삼성과 손을 잡았는 거죠. 어, 왜냐면은, TSMC는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펜리스 기업들, 대만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AD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주류에 속하는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키움을 해가지고 AD 테크놀로지가 삼성과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하우스의 이제 주 업체가 되는 거죠. AD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자인 하우스 생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AD 테크놀로지가 주도가 되는 거죠.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D 테크놀로지가 앞으로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초기 아주 시작 단계에서 뭔가를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산업이 바뀔 때 그 초기 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좋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1000%, 200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2, 3년 정도 뭐 이상 걸리겠죠. 안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가려고 하는 이게 도입기 있기 때문에 도입기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디자인 하우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메인 기업이 AD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보면은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33,000에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래량도 없이, 거래량도 없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래가지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동원되면서 이건 뭐 SK 하이닉스와 어떤 계약 때문에 그런 거죠. 계약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이 뭡니까? 이 지금 전 고점 때 이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금 뚫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늦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뭐,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다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분봉을 보면은, 뭐,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받아주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앞으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AD 테크놀로지는 뭐 모범템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면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뭐 키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뭐 뉴스가 나온다는 거죠.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 뉴스를 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저는 뭐 이번 달 안에 이 33,000이라는 전고점을 저는 뚫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 안에 뚫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AD 테크놀로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수익 구정면에서 오시면은 여러분의 수익이 부쩍부쩍 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의 부정명이 되어서 부적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익을 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